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드디어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록 일자가 이제 5월 25일, 그리고 이제 조금 오후 6시에 나왔고 8시에 이제 수정을 조금 했네요. 제가 이 기사를 그날 봤습니다. 받고 텔레그램에다도 공유를 드렸는데 그때 좀 약간 급하게 보느라고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듣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불리하게 나왔나라고 봤는데 다시 또 보니까 꼭 불리한 것만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 하고요. 원래 나왔던 요 해석 요거까지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2018년 9.13 대책 전에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던 김모 씨, 그 아파트 분양권을 A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A 아파트는 이제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로 된 거죠. 2019년 11월, 그리고 B는 2020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된 김 씨는 A 아파트를 언제 체분해야지 일시적 2주택 신분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3년일까, 2년일까, 1년일까? 여러분들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몇 년일까요? 3년일까요? 2년일까요? 아니면 1년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9.13이고요. 이때 이제 분양권 A하고 B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부럽지 않습니까? 저 분양권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에 A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언제 된 거죠? 19년 11월. 자, 이게 이제 A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B가 또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2020년 12월 B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택이고 이게 두 번째 주택이니까 1년 텀이 딱 있지 않습니까? 1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정이고 조정이면은 얼마 안에 요 A를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겠냐 이거인 거죠. 자, 그럼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때 결론은 이 A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요 시점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2018년 9.13은 지났고 2019년 12.16 대책 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때는 2년 이내 매도하면 된다. 결국 분양권을 취득한 요 날이 아니라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태고 주택하고 분양권 있는 상태는 또 약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논란이 됐던 9.13 대책 전 분양권 2개를 취득한 무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최종 확정이 됐다. 9.13 대책이 나온 이후 2년 반 만에 나온 유권 해석이다. 자, 앞서 정부는 9.13 대책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놨다. 기존 3년에서 1년이 줄어든 셈이다. 이거는 알고 있죠? 또 이후 2019년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정지역의 비과세 기준을 다시 2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이때는 전입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비과세 기준 변경에도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없어서 시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지금 취득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봐야 할지 입주 시점으로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다시 아까 그 사례로 봤을 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요 주택으로 완공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모른다.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제 요때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때가 됐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분양권을 둘러싼 비과세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기재부는 김 씨처럼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다. 등기 시점. 그러니까 이제 뒤로 이제 등기가 이제 밀리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분양권 취득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케이스가 나오죠.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는 거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3년이 2년 또는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 대책 이후인 2019년 11월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됐죠? 즉 김 씨는 B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퀴즈 냈는데 2년이라고 하신 분들은 맞으셨고 3년, 1년은 조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김 씨는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12.16 규제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1년 기준, 그리고 전입까지 있어요. 전입 놓치신 분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피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은. 만약 A, B 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 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 플러스 전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 같은 지침은 A, B가 모두 조정일 때 해당된다. 조정일 때. 분양권 2개 중 하나라도 비조정에 있다면 설령 조정이 아니고 투기과열만 있는 곳도 있죠. 창원에, 의창구. 그 경우에는 조정이 또 아니니까 비조정이니까 3년 내 처분하면 돼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세부 지침이 나오는데 글씨가 좀 깨지고요. 좀 뭔가 흐릿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원문을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양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요 위에 케이스대로 하면 되는데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 사례와 달리 소급 적용 받지는 않는다. 이때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걸로 본다. 예를 들어서 유주택자가, 즉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9.13 대책 전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다면 이는 9.13 대책에서 제외가 된다. 즉 C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도대체 뭔 소리냐? 한번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주택이 없는데 뭘로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자, 분양권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분양권 뭐 줍줍을 하든 당첨이 되든 그러면 이제 명의 변경을 하면 계약일, 특히 명의 변경하면 잔금일을 해서 이제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취득을 했는데 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잔금해야 되는데 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13 전에 계약을 하면은 요 주택을 3년 안에 하면 되고, 그쵸? 만약에 이게 9.13 넘어가서 하면은 2년 또는 1년 플러스 전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아니 그럼 나는 분양권이 먼저 있어. 분양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주택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분양권이 쭉 와가지고 이때 주택이 되겠죠. 주택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걸로 해가지고 요걸로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기사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밑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9.13 대책 전에 분양권 2개를 계약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소급 적용이다. 이게 일부 케이스 이제 꼬이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9.13 대책으로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줄 몰랐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뭔가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런지 한번 이게 좀 원문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질의외신. 여기 이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제가 재밌는 게, 왜 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은 제가 방금 링크를 이렇게 딱 복사를 하고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드릴 거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연결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연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장을 눌러야 돼요. 저장을 누르면 이게 폴더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한글 파일로 되거든요. 한글 또 뷰어도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글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512 여기서 512 여기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오네요. 다시 그러면은 그냥 질의 가셔서 이게 제일 최근 거기 때문에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연결 안 되죠. 네. 황당하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원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내용 기사로 충분하다 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나 원문 좀 같이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에 대해서 좀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명사초청 특강에서 지난번에 해주셨던 우리 김성일 회계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지금 특히 그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이 5월 말까지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6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말씀 나온 김에 김성일 회계사님하고 또 우리 3월 달에 해주셨던 최영규 세무사님도 좀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또 다른 케이스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때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뭐 입주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 내용도 또 다른 내용까지 해서 두 분한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을 9.13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한참 봤어요. 한참. 도대체 뭔 소리냐? 도대체 저게 뭔 소리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밑에 내용을 보시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이해하고 보셔야지 좀 편하다. 자, 여기서요. 종전주택 분양권이 있고요. 신규주택 분양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했었던 거 분양권 1이 있고 분양권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이렇게 가가지고 주택으로 돼요. 그럼 이 주택이 주택 1이 되겠죠. 요게 1이 같은 1이니까 그쵸? 자, 요 분양권 1 먼저 취득한 게 종전 분양권이고요. 요 종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주택 1로 바뀌잖아요. 요게 종전주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취득한 분양권 2가 신규 분양권입니다. 그럼 요게 주택으로 바뀌면 뭐가 될까요? 신규 주택이 되겠지. 어렵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종전, 신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봐요.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즉 2018년 9.13 이전에 분양권 1, 2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종전주택으로 된 경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무슨 오류가 있었냐면 꼭 이 종전 분양권이 바뀐 걸 종전주택이라고 안 하고요. 이 중에서 먼저 등기 치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 1을 먼저 샀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23년 1월 달에 등기를 칠 수 있고 이 분양권 2가 2022년 5월 달에 등기 칠 수 있잖아요. 그 먼저 등기 친 거를 종전주택으로 가요. 요건 제가 좀 설명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죄송해요. 예,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다시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13 전에 취득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등기 치는 거를 종전주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분양권을 주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주택으로 하는 순간 이제 완전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죠.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넣어버리니까 주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분양권 2개 갖고 있었는데 그 분양권 중에 하나가 먼저 등기 쳤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전주택입니다. 그걸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뭐냐? 자, 요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각각 20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14 그리고 2019년 12.16 사이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허용하는 거다. 2년을 허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분양권 중에서 뒤에 나오지만 먼저 등기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7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13 전에 취득을 하고요.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14 그리고 2019년 12.16 사이인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까요? 2년으로 볼까요? 갖고 제1안 3년이다. 이분의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1안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 보고서 쓸 때 내가 좀 미는, 실무자가 좀 미는 거를 1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1안을 요거를 3년을 1안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2안을 2년으로 올린 거고. 그런데, 우리 항상 우리 팀장님이 내가 원하는 거 1안 말고 2안을 선택하듯이 우리 과세당국에서도 귀지리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합니다. 라고 한 거죠. 아유.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사실관계를 봅시다. 이 사실관계하고 밑에 세부 집행원칙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관계. 2017년 9월달 서울 소재 A 분양권, B 분양권 취득. 역시 예상한 대로 서울이었어. 부럽다. 그죠? 2018년 12월 서울 소재 종전주택 A 취득 준공 및 납부. 2020년 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 취득 준공 및 납부. 자, 요거 그림으로 볼까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나왔죠.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여러분들 질문에 댓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저한테 오픈도 안 하시고 설령 오픈도 하시더라도 제가 다 못하고. 자, 일단 이분을 보시면은 17년 9월 달에 A 분양권, B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요. A도 서울, B도 서울, 부러울 따름이죠. 자, 그리고 2018년 12월에 이 경우에는 이제 A, B 순서대로 등기를 치신 거네, 이렇게. A가 이제 주택이 된 거고요.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2020년 2월 달에 B가 이렇게 B주택으로 됐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비과세 판단하는 기준이 요 1번 분양권을 취득한 요 날이 아니라 요 2번 요 날로 한다는 거죠. 요 날. 요게 이제 우리가 핵심.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요 분양권 중에서 먼저 취득하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요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뒤에 나와요, 또.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조정이잖아요. 둘 다 조정인데 얘가 지금 2018년 9.13은 넘었고 2019년 12.16 그 사이에 들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2년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B를 취득하고 나서 2년 안에 즉 22년 2월 안에 A를 팔아야지. 헷갈리면 안 돼요. B를 팔면 안 돼요. A를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잘 봐요.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런 규정이 나올 줄 알았냐. 3년 안에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으로 하니까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이분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팔지 마세요. 서울의 신축인데 왜 팔아 이거를? 물론 여기에 있는 거를 22년 2월 전에 A를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B도 비과세를 받아서 더 좋은 데로 내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B가 마용성 그리고 둘 다 비과세 받고 아예 새 거를 뭐 강남 이런 걸 산다. 그럼 오케이. 그런데 쉽지가 않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세부 원칙.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세부 집행 원칙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명사초청 특강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해한 대로만 해볼게요. 틀릴 수 있어요. 예, 틀릴 수 있는 거 듣기 싫은데?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 자, 봅시다. 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제 딱 주의를 딱 먼저 때린 거죠. 조심해라. 주택과 분양권은 다르다. 근데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나요? 같은 것처럼. 그건 모르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케이스 1번. 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자,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신규 주택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 위치한 경우 적용 대상. 요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 위치해야지 뭔가 3년에서 2년, 1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적용이다. 도대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자, 그림으로 봐야 돼. 이거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자, 케이스 1번. 케이스 1번. 자, 케이스 1번을 보시면 일단 대상이 종전주택이고요. 신규 주택이 있는데 분양권도 포함이에요. 자, 그런데 요 신규 주택 요 녀석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해야 돼. 모두 조정. 여기서 핵심은 모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이 비조정이었다. 신규가 조정이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3년. 종전이 조정이었다. 신규가 비조정이었다. 얘도 3년.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꼭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있죠. 종전이 조정. 신규가 조정. 이러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조정. 자, 그러면은 얘가 3년, 2년, 1년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떨 때 3년이에요? 여기 나오죠? 2018년 9.13 전에 3년, 2018년 9.14부터 2019년 12.16까지 2년, 2019년 12.17 이후부터 1년. 어려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신규주택을 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케이스 2다. 케이스 2. 자, 케이스 2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케이스 1은 왜 반가로 1인데 케이스 2는 양가로냐? 이게 위상이 안 맞잖아요. 위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케이스 1이 지금 여기서 끝난 건지 여기 밑에 또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전부 다 이게 딱 이렇게 돼버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요 자료를 못 구했는데 여기도 보면 케이스 1 여기도 반가로, 여기 케이스 2는 양가로. 아, 마음에 안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위에 팀장으로 있으면 밑에 부하 직원들 엄청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꼴 보기 싫어서 회사 빨리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2번. 자, 여기 2번이 이제 케이스에 나온 거죠.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딱 집어줬어요. 헷갈리지 말아라. 우매한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반가로 좀 잘해주세요. 자, 봅시다. 여기도 이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의 조정지역에 위치를 하고,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 and 취득일의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아이고, 어렵다. 그 외에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의 비조정이거나 신규주택이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의 비조정이라면 그냥 3년이다.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하고,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아,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케이스 2.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케이스 2를 양가로로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 자, 이때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계약을 한 거죠. 특히 분양권 2개인 케이스. 그러면 대상이 뭐냐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2년, 1년으로 줄어드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종전주택이 이거 다 써야 되나? 종전 취득일 and, 중요한 건 and입니다. 신규 취득일 모두 조정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 신규가 계약일 and 취득일 조정 위치. 그렇지 않아도 글씨를 못 쓰는데 오늘 더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 어느 한쪽이라도 비조정이 있다면 그냥 3년이라는 거야. 3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었던 거 뭐였죠?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전에 내가 분양권이 2개였어. 근데 요 종전주택 취득일, 요게 이제 종전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그리고 얘도 주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2개가 전부 다 조정에 있어야 돼요. 조정에. 이 2개가 전부 다 조정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케이스가 이게 그 3년에서 2년으로 1년으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좀 그 3년에서 2년, 1년으로 줄어드는 그 케이스만 좀 보시면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다 따지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경우의 수, 조정, 비조정, 분양권 1이 조정, 비조정 곱하기 2, 분양권 2가 조정, 비조정 곱하기 2, 이 독립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봤을 때 곱하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뭐 이렇게 벌써 한 열 몇 개 나오잖아요. 뭐 30 몇 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케이스만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따로 써야겠다. 이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가 지금 이슈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분양권이 이렇게 할게요. 1번 분양권, 2번 분양권. 얘가 조정해서 조정일 때 취득을 했어요. 맞죠? 그럼 조정해서 조정 취득하면 일단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택으로 됐을 때 당연히 조정이겠죠. 그리고 얘도 주택으로 했을 때 조정이겠죠. 그러면은 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년, 2년, 1년을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서 등기를 빨리 쳤으면은 나는 그래도 3년 안에 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2년. 이제 최악인 경우가 12, 16 넘어가지고 1년 돼버리면은 이때는 전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1번 분양권이 비조정이었어요. 2번 분양권이 조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얘가 가면서 조정으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얘도 당연히 계속 조정인 거고. 그러면 다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2년, 1년 보지 않을까. 또 있나요, 이게? 조정이었는데 나중에 등기 칠 때는 비조정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러겠죠? 그때는 비조정 되면 그때는 아무튼 끼어들어서 비조정 되면 3년이면 되니까. 요거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요거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다 해볼 수 있겠죠. 1번 분양권, 요게 조정, 비조정, 2번 분양권, 조정, 비조정, 그럼 벌써 4가지 경우 나오잖아요. 얘도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또 4가지 경우 나오고, 또 얘가 조정인데 비조정, 조정인데 비조정. 못하겠다. 못하겠다. 패스. 에이.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 명사초청 특강에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정 뭐 할 게 있어요? 나중에 비조정 그냥 3년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적용 대상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 엔드잖아요. 엔드 모두 다 조정이 있어야 되고, 신규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 모두 다 조정일 경우에 위치해야 된다. 비조정이 끼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거 해석할 때 저도 좀 어렵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초청 특강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궁금하시고 질문 주시고 막 그런 거,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는데 되게 한정된 것만 딱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까. 질문을 받는 시간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다른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뭐 일단 좋아요. 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좀 빨리 좀 나와서 미리미리 좀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절친분들은 제가 댓글 그래도 자주는 확인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그 멤버십 분들만 따로 필터에 걸어가지고 좀 보니까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명사초청 특강을 이제 6월쯤에 또 이제 다른 분들 또 모셔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그거 같이 좀 듣고 싶고, 현직 세무사님, 회계사님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절친 가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절친 가입 관련된 거는 여기 제가 링크 하나 남겨 드릴게요. 다시 보기 하시려면은 여기 절친 가입하시면은 풀로 다 볼 수 있고요.
좀 하루 이틀 기다리시면은 편집본 올라오니까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굳이 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면 라이브 다 볼 수 있고 멤버십 특강 가입할 수 있고 절세노트 PDF 자료로 드리고 명사조정 특강까지 이 모든 거를 12,000원에 너무 너무 홍보를 대놓고 했나? 근데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어디 가도 이거를 12,000원의 퀄리티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채널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거기를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굳이 제 거 안 드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뿌듯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뭘로 판단을 하냐면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조금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공지 한번 할 건데 블로그에는 특별 이벤트로 그동안 했었던 한 7개월 정도 했었던 멤버십 특강을 그 딱 6월 한 달 동안만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 정말 12,000원 너무 아까운데 그러시면은 12,000원 그때 하루 한 달만 내시고요. 6개월치를 그냥 한꺼번에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해지하시면 돼요. 매월 결제되니까. 그러면은 뭐 한 달에 거의 한 2,000원 꼴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세요. 그렇게. 저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가격 부담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물론 저는 그동안에 또 계속해서 좋은 거를 계속해서 하겠죠. 끊지 못하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오늘 또 길게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맛점 하시고, 저도 오늘 이제 방송 잘 마쳤으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오후에는 또 열심히 숙제도 하고 투자 물건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